이 마이크가 이게 돌았다 안 돌았다 이게 상당히 이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2일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간암시에 참석해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고통과 상처의 원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일방 결정된 사안으로 2007년 당시 강정마을 주민 1200명 중 불과 87명만이 투표해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 정부가 주민 대다수가 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간의 고통과 상처가 시작됐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줄곧 평화를 이야기하던 대통령이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자기 모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안보를 이야기하면 평화고 야당이 안보를 이야기하면 반평화, 소국 냉전이라는 모순된 어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평화와 안보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감 첫날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사적 대의를 앞세워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등한시하고 장관 선수교체로 국정감사를 김폐기 하려 했던 대통령께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감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도 아닐 뿐더러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남북군사 합의를 비롯해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회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가 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통령의 일방적 입장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망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라는 이낙연 총리의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에 이어 강경화 장관까지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와서 말을 번복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대정책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강경화 장관마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대북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두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전 세계적인 이몽이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대북 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토든 재검토든 말부터 섣불리 꺼내놓았다가 다시 주워 담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이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말을 꺼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가뜩이나 민감한 시점에 집권당 대표와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실없는 발언을 쏟아내도 될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로 3일째 접어들면서 어제 그제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기본 질의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분발과 또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그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허수아비 바지 장관을 앉혀놓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고용 참사가 자료 왜곡이라는 노동부,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도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 산업부, 오이사 조치 해제 아니면 말고라는 애교부, 가짜 뉴스를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통위, 주택 청약 당첨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다는 한강 대책을 내놓은 투. 애초부터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있는 산업부나 노동부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국토부 무서워서 주택 청약 신청조차 못할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 못 판 채로 징역을 3년이나 물리겠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정책을 애들 장난점으로 여기는 태도는 끊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이 언제까지 드루킹의 새치해에 놀아나야 하는지, 정권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수사 깊이와 수사당국의 무능을 싫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몬 5천만 원 진술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허위 자백이라며 발을 빼는 드루킹의 교활한 작태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만은 혹시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언론들과 국민들은 또 관심을 크게 가져가야 해서 온 국민이 게이트의 진실을 궁금해야 하는 마당에 노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제살길만을 국리에 온 드루킹의 교활하고 비열한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청이 통상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을 파견하던 관행을 깨고 드루킹 특검에 경력 5년 미만의 초보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조차 넉장 수사에 축소 수사로 논란을 자처놓은 경찰이 특검 수사에조차 이토록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은 경찰이 도대체 이 사건 수사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의지조차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와서 이 정권은 이렇게까지 드루킹 수사를 절름발이로 만들려 했던 것인지, 노 의원을 희생양 삼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했던 것인지, 진실을 가리려 하면 정권이 재발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